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화분 그렇게 많은데 물은 도대체 어떻게 주세요? 오늘은 그 물 주는 방법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5월 정원에서 가장 예쁜 꽃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라일락 꽃이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저희 집에서 5, 6년 이상 된 나무인데요. 정말 안 크는 나무예요. 이 정도 크기에서 몇 년을 그대로인 것 같아요. 1년을 기다려서 이때만 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더욱 반가운 꽃이죠. 향기도 너무 좋아요. 지나갈 때마다 자꾸 멈추게 돼요. 라일락은 꽃이 지면 바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해요. 꽃이 진 직후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가 가지치기 적기예요. 여름이나 가을로 넘어가면 이미 식물이 다음해 꽃눈을 만들고 있어서 그때 가지치기를 하면 내년에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메시아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이 피는 꽃인데요. 4월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정말 오래오래 피는 꽃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12월에도 꽃이 계속 피더라고요. 지금 이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겨울을 화분에서 그대로 버텨낸 아이들이고요. 다른 아이들은 지상부는 죽었다가 봄이 돼서 다시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자연발화도 꽤 잘 되는 편이라서 아래쪽에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주처럼 온화한 지역에서는 저처럼 노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겨울이 추운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실내나 비닐하우스로 옮겨주시는 게 안전해요. 키가 작고 소복하게 피어서 화분에서 키워도 예쁘고 노지에서 피워도 예뻐요. 저희 집에는 흰색, 분홍색, 보라색 네메시아가 있는데요. 파란색 네메시아가 보이면 꼭 데려오고 싶어요. 작년에 튤립 사이에 리나리아를 키웠었는데요. 올해 자연발화로 다시 꽃을 피웠어요. 정말 신기하죠? 리나리아는 1년 초 꽃인데요. 높이가 30에서 60cm 정도로 줄기가 가늘고 4, 5월에 꽃이 피어요. 붉은색, 노란색, 흰색 등 여러 색이 섞여 색상이 밝고 선명해서 화단용으로도 꽃꽂이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내한성은 영하 3도 정도라서 추운 지역 노지에서는 월동이 어려워요. 하지만 씨앗이 워낙 잘 떨어지고 자연 발화율이 높은 편이라서 저처럼 씨앗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이듬해 다시 꽃을 피우는 경우도 많아요. 버베나도 정말 오래가는 꽃이죠. 제가 좋아하는 투스카니 피치색 버베나가 월동을 하고 다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흰색과 분홍색, 빨간색 버베나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1년 초예요. 월동 온도가 5도 이상은 되어야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월동이 쉽지 않은데 제주에서는 월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빨간색 버베나와 흰색 버베나가 꽃을 준비하고 있어요. 파라솔 버베나도 있는데요. 파라솔 버베나는 일반 버베나보다 내한성이 있는 수꾼 버베나예요. 보라색과 빨간 계열은 노지에서도 월동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장미 아래나
다른 꽃들과 어울려 해마다 정원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다만 추운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월동시켜 주시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알프스 안개 페랭이는 작년에 처음 들였는데요. 월동도 너무 잘하고 올해 다시 꽃을 피웠어요. 다년생 꽃이라 한번 심어두면 해마다 다시 만날 수 있고요. 꽃이 더 풍성해지면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작은 꽃들이 무더기로 모여서 피는데 볼수록 매력 있는 꽃이에요. 로벨리아는 다들 좋아하시죠?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꽃이에요. 하늘하늘한 꽃도 너무 예쁘고 보라색, 분홍색, 흰색으로 피는 꽃도 예뻐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꽃인데도 삽목도 잘 된다고 해요. 저는 겨울에 비닐하우스에 들여놓았다가 봄에 다시 밖으로 내놓았어요. 그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그리고 로벨리아 라일락은 1월 초에 지피펠렛에 파종을 했는데요. 파종한 아이가 이렇게 쑥쑥 자라서 이제 화분에 옮겨 심어주려고 해요. 로벨리아는 정말 사랑스러운 꽃이에요. 금잔화는 너무 흔한 꽃이죠. 시골길을 가다 보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꽃인데요. 저희 집에도 이곳저곳 금잔화 꽃이 피고 있어요. 너무 흔해서 한 번도 영상에서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생각해보면 가장 흔한 꽃이 정원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같아요. 잡초가 생기는 곳에는 어디든 금잔화가 있고 한 번 심으면 씨앗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계속 꽃이 피어요. 금잔화 프린세스 아이보리와 금잔화 플래시 오렌지도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금잔화 흔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원의 진짜 일꾼이랍니다. 제가 화분에 꽃을 심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자주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화분에 물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물 주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나름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첫 번째, 화단은 스프링클러로 물을 줘요. 정원 곳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밸브를 열면 한꺼번에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정원에 물을 줄 수 있어요. 물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은 스프링클러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주고, 그래도 안 닿는 곳은 직접 물을 줘요. 두 번째, 수국 화단은 점적 관수로 주고 있어요. 이쪽은 작년에 남편이 만든 화단인데요. 해가 하루 종일 쨍쨍한 자리에 수국을 심었지 뭐예요. 남편에게 한마디 했더니 호수를 연결해서 점적 관수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밸브만 열면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알아서 물을 주게 되어 있어요. 쨍한 곳에 수국을 심은 남편이 해결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내 화분은 최소화하고 있어요. 저는 실내 화분 물 주기를 정말 귀찮아해서 봄이 되면 화분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실내에는 제라늄과 최소한의 화분만 남겨요. 그래도 실내 화분 물 주기는 피할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긴 노즐이 달린 물조리개를 썼는데요. 물이 부드럽게 나와서 흙도 안 튀고 화분 물 주기에는 정말 딱이에요.
그런데 용량이 1리터라는 게 문제예요. 화분에 물을 주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중에 물 주러 가는 건지 걷기 운동하는 건지 몰라요. 그렇다고 야외 호스로 주면 어떨까요? 흙이 사방으로 튀고 화분 주위가 물바다가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서 찾아낸 게 5리터짜리 전동 분무기예요. 용량도 크고 버튼 하나로 자동 분무되니까 손목에 힘도 안 들어가요. 저처럼 손목이 약한 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주기뿐만 아니라 영양제나 살충, 살균제 희석해서 쓰기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뚜껑에 눈금도 있어서 희석 배율 맞추기도 편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5월의 정원은 정말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라일락 향기도, 색색으로 피는 네메시아의 꽃도, 자연발화로 다시 돌아온 리나리아도, 꽃들이 스스로 살아난다는 게 매년 신기하고 또 감사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엔 더 예쁜 정원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